이렇게 비염이 아닐까라는 의심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흔히 아는 비염의 이렇게 3대 증상으로는 콧물, 재채기, 코막힘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증상이 이렇게 열로 이렇게 더 많이 이렇게 가고 진행이 좀 더 오래되다 보면은 후비루라고 하여서 코가 뒤로 넘어가는 증세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특히 야간에 그 코에서 마름, 그다음 입마름 이런 증상들이 이렇게 더 심해지는 상태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은 비염이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콧물 재채기보다는 좀 더 이렇게 코막힘의 증세, 코의 건조함의 상태로 이렇게 더 많이 온 상태, 즉 열로 많이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비염을 치료하면은 비염이 이렇게 좀 더 추위에 의해서 민감하게 발생하는 이렇게 비염은 주로 콧물하고 재채기가 나타나는 비염이고요. 주로 이렇게 또 열로 이렇게 인해서 나타나는 비염들은 주로 코막힘이라든지 후비루라든지 이런 걸 이렇게 많이 호소하게 됩니다. 먼지가 많은 곳에서 보통 생활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코막힘을 이렇게 주로 호소하는 비염이 오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뭐 아기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비염을 이렇게 처음 겪는 혹은 알러지성 비염이 나타날 때는 콧물 재채기 비염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분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비염이 있으셨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은 몸이 갑자기 안 좋아지면서 열 증상이 더 겹쳐져서 이런 코막힘 그리고 코의 건조함 상태가 이렇게 오신 게 아닐까라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렇게 열 증상으로 이렇게 비염이 올 때 우리는 한의학에서는 실열로 비염이 온 것인지 아니면 허열로 비염이 온 것인지 그 열을 이렇게 구분해서 치료하게 되는데요. 만약 실열로 이렇게 인해서 비염, 코의 건조함이 왔다면은 그 열을 이렇게 내리는 청열 해독의 방법으로 치료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만약 허열로 인한 열로 이렇게 나타났다면은 많이 약해져서 어떤 열이 이렇게 뜨게 된 것이죠. 그러면은 이 허열을 이렇게 보충해주고 허열을 이렇게 내려주고 그리고 어떤 이렇게 음을 이렇게 좀 더 보충해주고 폐를 좀 더 이렇게 좋게 해주는 그런 방법을 이렇게 쓰게 될 것입니다. 실열이라면은 흔히 우리가 산불에 불을 이렇게 꺼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허열이라면 좀 건조한 상태를 분무기를 뿌려서 얘를 이렇게 없애준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코의 점막 상태를 보면은 코의 점막이 건조하면서 열이 많은 분들 같은 경우는 빨갛게 부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비강 사혈을 통해서 그 열을 없애주면은 코가 많이 이렇게 시원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약에서 출혈은 한야라고 하여 피가 이렇게 나고 피가 흐른다는 것은 땀의 흐르는 것과 이렇게 똑같은 기전으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런 출혈을 통해서 이런 한법을 이렇게 써주게 되면은 오히려 그 부분이 더 촉촉해지는 그 결과를 이렇게 나타내는 경우도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조증이 있을 때는 한약을 통해서 청열 해독시키고 그리고 이끼 윤폐 혹은 이렇게 보온 윤폐시키는 방법을 써서 치료하면은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수고 이렇게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 건조한 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우시겠는데요. 이런 예, 지가 지금 이렇게 지난 2월부터 그러셨고 그 전에는 혹시 예. 비염 증세 같은 건 좀 있으셨나요? 그전에는 그런 느낌이 없었고, 예. 잘찌개는, 잔잘찌개, 건조해가지고 코를 많이 골고 이랬습니다. 아, 코를 많이 이렇게 고시고 그 옆에 이렇게 그 사모님께서 이렇게 주무시다 보면은 입을 많이 벌리고 코 많이 곤다라고 이야기 많이 하시던가요? 예, 아, 그러면은 예전에는 이렇게 비염 증세는 전혀 없으셨고 그럼 코골이 같은 것만 좀 있으셨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안에 이렇게 편도나 안에 이렇게 그 목 속에 있는 이렇게 장기들이 좀 많이 이렇게 커서 안쪽에 있는 공기 구멍을 좀 막아서 그 부분들이 건조해지기도 많이 하거든요. 혹시 심혈관 막혀서 이렇게 수술하다 하셨는데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때문에 스텐트 삽입하신 건가요? 예, 예, 그렇습니다. 혹시 이렇게 요거는 언제 하셨더랬어요? 한 20일 됐습니다. 아, 얼마 안 되셨구나. 그러면은 얘는 어차피 별로 이렇게 관계는 없을 것 같고 코싹이 이렇게 건조한 거는 요거는 혹시 한의원에서 이렇게 다른 진료는 혹시 받아보셨나요? 예, 한 두 군데 이래 다녔는데, 예. 네, 그 당시에만 괜찮고, 네, 좀 지나면 또 똑같습니다. 네, 네. 한의원에서도 이렇게 진료를 받으면 여러 가지 이렇게 진료를 할 수가 있거든요. 앞서 예, 안덕근 원장님께서 뭐 약침 가지고 이렇게 비강 쪽에 이렇게 하는 치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예, 이후에 좀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제 코 안에 젤리를 넣어서 주무실 때
그 코가 많이 건조해지고 밤에 많이 건조해지니까 젤리를 넣어서 코 점막을 이렇게 건조함을 이렇게 막아주는 이렇게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강 안쪽을 보면서 이렇게 사열을 해서 그 부분에 부어 있는 곳을 이렇게 가라앉혀줘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혹시 예. 한의원에서 이런 진료는 혹시 받아보셨나요? 그런 치료는 안 받은 것 같습니다. 아, 이런 치료는 안 받아보셨죠? 예. 그래서 그 혹시 이렇게 가벼운 처치로 이렇게 곤란할 때는 안쪽으로 이렇게 비강을 직접 이 치료해주는 방법이 효과적일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예. 아버님이 이렇게 체격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마르신 체형 같으신데 혹시 이렇게 음식이라든지 뭐 혹시 담배 태우거나 그러진 않으시죠? 예. 담배 끊은 지 한 20년 가까이 됩니다. 아, 담배 끊은 지 1년 정도 이렇게 되셨고. 20년. 아, 20년. 예. 아, 담배는 이제 크게 이렇게 상관이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식사도 이렇게 잘 하는 편이시죠? 예, 예. 그 음식이 이렇게 특별히 인스턴트 음식이라든지 뭐 음식 편식한다든지 그러진 않으시고요. 예.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아버님 이렇게 그 비강 쪽에 이렇게 그 젤리 쪽으로 이렇게 넣는다든지 아니면은 코에 이렇게 약침으로 좀 더 이렇게 그 염증을 이렇게 없애주는 열을 내려주는 그런 치료법을 해보신다든지 그리고 한약으로 비강 쪽에 열을 청열 해독시키는 방법을 이렇게 써서 치료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방법을 예, 해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치료도 이렇게 잘 하고 계시지만은 이런 치료가 좀 더 이렇게 효과적으로 아버님 이렇게 코 건조증을 좀 더 해결시켜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예, 치료 예.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버님. 이렇게 아랫배가 이렇게 찬 소민의 체형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분을 이렇게 그 뵙진 않았지만은 163cm에 55kg 그리고 손발은 이렇게 좀 뜨거운 이렇게 번증이 있고 그리고 아래 이렇게 배꼽 아래쪽으로 차가운 냉기가 들어가는 느낌, 뱃속이 이렇게 너무 차갑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을 한의학에서는 냉성경락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냉성경락통, 냉성경락, 뱃속에 있던 딱딱한 냉적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걸로 보고 있는데요. 이런 냉적 같은 경우는 우리 뱃속에 어떤 장기가 굳어져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역 물질, 면역 조직의 딱딱함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딱딱함이 있으면은 총 4가지 증상이 생기게 되는데요. 보통 배꼽 아래쪽에 이렇게 딱딱하게 이렇게 만져집니다. 여자분들 같은 경우 이렇게 누워서 무릎을 약간 세운 상태에서 아랫배를 눌러보면은 딱딱해서 손을 대지 못할 정도로 아픈 증상을 호소하게 되는데요. 또 주변을 만져보면은 실제로도 온도가 많이 차갑습니다. 이런 분들 이렇게 사진으로 이렇게 찍어봐도 그 부분이 많이 이렇게 차갑게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총 4가지 증세가 잘 생깁니다. 이런 냉적으로 인해서 첫 번째 소화기 증세, 두 번째 신경계 증세, 세 번째 자궁 증세, 네 번째 척추관절 증세가 이렇게 보통 잘 생기는 편이거든요. 딱딱한 얼음 덩어리 같은 것이 내 뱃속에 있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소화가 그렇게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소화 문제는 이렇게 별 이상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아무튼 보통 냉적이 있으면은 소화 문제가 이렇게 뭐 잘 체한다든지 아니면은 대변 보는 게 시원하지 않다든지 이런 좀 작은 문제에서부터 뭐 위염이 잘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계속 변비나 설사가 이렇게 잘 있다든지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이렇게 잘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신경 증세가 잘 생기게 되는데요. 두통, 불면, 어지럼증 이런 증세들이 이렇게 또 잘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딱딱한 냉적이 있으면은 뭐 젊은 여자들 같은 경우는 뭐 생리통에서부터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중년 여성의 분에게서는 뭐 자궁 근종이나 그리고 이렇게 내막증 같은 거 생길 확률이 높고요. 또 뱃속이 굉장히 차갑고 우리가 허리를 많이 이렇게 여자분들이 이렇게 많이 숙이고 있게 되죠. 이렇게 숙이고 있게 되면은 뭐 허리가 많이 또 이렇게 아파오는 증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허리가 아프게 되면은 목도 앞으로 나오기 때문에 주로 허리랑 목 증상의 통증을 호소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분 같은 경우는 그 한약에서는 이런 냉적을 치료하는 방법을 씁니다. 한약으로 이런 냉적을 푸는 치료 방법을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직접 침이나 약침으로 그 부분을 자극하여 냉적을 치료하기도 합니다. 한약으로도 보통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이런 표치와 본치가 있는데 이런 본이 냉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본을 치료하지 않고 다른 증상을 쫓아가다 보면은 약이 제대로 듣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 같은 경우는
본이 되는 냉적을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침이나 약침으로 이런 냉적을 자극하여 냉적 크기를 점점점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줄이게 되면은 손과 발이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약침으로 좀 더 강력하게 이렇게 냉적을 깨는 치료법을 쓸 수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한의원에서 이렇게 쓰고 있는 뭐 주목약침이라든지 아니면 홍화약침이라든지 이런 약침으로 냉성경락에 직접 자입해서 자극을 주게 되면은 손발이 그 자리에서 이렇게 손발이 차가운 경우는 손발이 따뜻해진다든지 뱃속이 이렇게 차가운 분들 같은 경우는 뱃속이 이렇게 따뜻해지는 느낌, 뭐가 이렇게 뱃속이 순환이 되면서 돈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냉성경락을 푸는 치료로 이 아랫배 하복 냉증을 치료하시는 것이 가장 근원적인 치료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